삼성전자 그동안 실적 걱정에 우리 주주님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 급락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이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는 부분에 회의를 느끼면서 팔 생각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정말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대전환을 맞이할 실적 단서가 금일 나왔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패닉에 빠질 때 진짜 고수는요 큰 수익에 확신합니다. 삼성전자 물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인지 확실히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요.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른다고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단 1초 투자로 피터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6조 6,853억 원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왔다고 하지만 HBM에 대한 판매 감소 이 부분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시장은요 삼성전자의 진짜 위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요 피터팬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사 내용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갤럭시 25 판매 호조와 메모리 선방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 갤럭시 25 판매 호조가 왜 일어났는지 아신가요? 이것은요 중국 정부에서 시행한 2구 환신이라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의 이 정책은요 중국 상무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행한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로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판매 확대는 결국에 레거시 반도체 있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의 증가도 가져왔을 뿐더러 반도체 사업에서 서버용 D램 판매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아직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 HBM에 대한 판매 감소는요 확실하게 SK 하이닉스와의 실적 격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853억 원을 기록하면서 1.2% 증가한 수치가 나온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0.5%가 증가했어요. 순이익은 8조 2,290억 원으로 무려 21.74%가 급증했는데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갤럭시 S25 효과가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 가장 컸다는 거죠. 이번에 갤럭시 S25에서는 무엇이 탑재된 게 특징이었나요? 바로 AI를 접목시킨 온 디바이스 AI, 즉 AI 에이전트를 표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마케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의 2구 환신이라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분야를 보면은 서버용 D램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확대가 됐는데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 HBM에 대한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죠. TV를 담당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VD 분야에서는 네오와 올레드 이런 제품들이 수익성을 개선하면서요. 생활가전 사업도 고부가 가전제품의 매출 비중 증가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오디오 전문 업체 하만의 경우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매출이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고요. 디스플레이는 매출이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을 5천억을 달성을 한 겁니다. 전에도 피터팬이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DDR4에 대해서 감산 부분으로 들어갔고 이 부분이 악재가 아니고 DDR5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면서 이 부분은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증설의 계획이 없는 한 공정전환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악재가 아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부분을 밝힌 거예요. HBM3이 12단 개선 제품의 초기 수요 대응과 서버용 고용량 제품 중심의 사업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고 낸드 역시도 8세대 V낸드 전환 속도를 내서 원가 경쟁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전략이 이런 부분이고 이미 우리는 3분기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콜 테스트가 끝나면서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DDR5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 역시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7월 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강점인 플립 있죠, 플립. 이 플립에 대한 신제품 발표가 7월에 또 있습니다. 현재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폰이 300만 원 이상으로 팔릴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미 생산 기지 자체가 베트남, 한국 등등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에서 80% 이상을 의지하는 애플과는 다르게 오히려 7월에 스마트폰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폴더블 신제품 판매를 확대도 하면서 TV와 가전 그리고 AI 신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 이 부분에 대한 납품을 빼놓고서 전 영역에 걸쳐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파운드리 영역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실적 효과가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영역에 걸쳐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AI 하잖아요. 이 AI가 인간으로 말하자면 어떤 영역이에요? 뇌, 두뇌 이 부분을 대체하는 영역이잖아요. 또 하나 로봇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로봇에 탑재되면 이 부분이 바로 피지컬 AI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개발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편하게 생활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물론 제조 라인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직업을 대체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수요는 뭡니까? 일반 대중들이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생활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올레드 같은 디스플레이나 전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IT 기기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휴머노이드 좋다 이거예요. 테슬라가 앞서 있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괜찮다 이거예요. 구글도 참전하고 다 좋은데 이거 개발해서 가장 큰 수요처가 어디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IT의 영역이라는 거고 IT의 영역이 가장 큰 곳들은 결국에는 생활가전과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혹은 넓게 확장하자면 자동차까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삼성전자의 힘은 우리가 온통 AI 반도체 영역에서
HBM 이 부분에 큰 미스테이크가 있었다. 이 부분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앞서도 피터팬이 말씀을 드렸지만 돌리 같은 로봇, 이런 로봇들 지금 당장에 우리의 일상에서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현실적인 체험은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 공정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되겠지만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휴머노이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증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즉 HBM과 아직도 미진한 이 파운드리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을 빼놓고 나서 보면 기존의 메모리 영역이라고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영역이죠. DDR 이제 4에서 5의 영역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갤럭시 S25에 이어서 이제 플립, 접어지는 폰이죠. 이 플립 시리즈가 7월 달에 나오면서 애플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생산 설비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한 데다가 이런 부진을 커버시켜 줄 수 있는 생활 가전과 디스플레이 분야, 모바일 분야, 이런 분야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런 영역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와 로봇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그러면 AI가 두뇌고 로봇이 몸체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우리 생활의 편리함에 쓰는 거예요. 가사 로봇, 간병 로봇, 재활 로봇,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의 의미,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뉴스에 내용만 보면 숫자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방금 피터팬과 같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HBM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 잘한 분야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에는 AI와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사용될 곳들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위대함이 아이폰에 있듯이요, 삼성전자의 위대함은요, 이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주님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빠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할 일만 남았고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할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은 HBM 타령만 하면서 삼성전자의 저력을 무시하는데요, 절대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피터팬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진정한 분석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소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피터팬을 통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